국립대구과학관의 최병도 박사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볼 주제는 공룡의 출현과 진화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고요.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저는 현재 국립대구과학관의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과학관 교육개발, 과학탐사 캠프, 그리고 자연사 관련된 전시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우 어릴 때부터 공룡을 참 좋아했었는데요.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은 주라기 공원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 충격 때문에 정말 공룡의 어마어마한 매력을 느꼈는데요. 그럼 이 공룡은 과연 실존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상상의 동물일까요? 답은 당연히 실존했던 생명체들이었습니다. 현재 자연사박물관 같은 데를 가시면 공룡 화석들이 전시된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전시된 화석들은 그냥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발굴한 과학자들이 밝혀내고 이제 대중에게 선보이는 그런 것들입니다. 정말 중요한 화석들이죠.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화석들이 나오는데요. 특히 이제 백악기 공룡 화석이 아주 유명하고 도마뱀이나 뭐 익룡, 새같이 공룡시대에 함께 살았던 생명체의 화석들도 많이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것들은 유명한 화석은 이제 발자국 화석입니다. 공룡 발자국 화석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손색이 없을 정도고요. 그리고 새나 익룡 발자국 화석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공룡이 나타난 시대를 말하기 앞서 공룡이 왜 나타난지를 좀 알아야겠죠. 공룡이 나타났던 시기는 이제 중생대 트라이아스기라고 하는 시기입니다. 그 이전 시대를 고생대의 페름기라고 하는데, 이 페름기 시기가 끝날 무렵에 시베리아 지역에서 대규모 용암 분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용암 속에 있던 유독한 유해 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기 중, 그리고 이제 해양으로 이제 스며들게 되고, 이런 것들이 생명체들에게 많은 타격을 주었죠. 그리고 흔히 이제 대멸종이라고 불리는 것 중에 가장 큰 멸종이 바로 이 시기에 있었습니다. 약 2억 5천만 년 전 고생대 페른기입니다. 약 90에서 95%의 생명체가 이때 멸종을 하였습니다. 백악기 공룡이 멸종할 당시에 약 60에서 65% 정도의 생명체가 멸종한 것에 비하면 훨씬 더 큰 규모의 멸종이었죠. 고생대 페른기 이제 페른기가 끝나고 이제 트라이아스기에 들어오면서 생태적으로 빈 공백을 공룡이 차지하게 됩니다. 공룡이 뭐 처음부터 나타난 건 아니고요. 이제 트라이아스기가 시작되고 좀 지나서 이제 우리가 조룡류, 이제 아르코사우리아라고 불리는 분류군의 한 무리가 이제 공룡으로 진화하게 되었습니다. 공룡으로 진화를 하는데 이 당시 초기 공룡들은 사실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물론 그 이후 시대의 공룡들도 그렇게 크지 않은 종들이 많긴 했는데, 이때는 좀 더 소형이었고, 다만 이제 플라테오사우루스 같은 공룡은 한 10m 정도 되는 대형 공룡이었습니다. 자, 공룡이 나타났던 트라이아스기에 대해서 잠깐만 알아보도록 합시다. 고생대 페른기가 끝나고 중생대가 시작됐다는 건 모두들 잘 아시죠? 중생대의 첫 시기가 트라이아스기고, 이때부터 공룡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흔히 중생대를 이제 파충류의 시대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뭐 공룡뿐만 아니라 여러 생명체가 이미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중생대 때는. 자, 이거는 나중에 또 알아보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페른기 대멸종, 그리고 트라이아스기에 이제 후반부에 최초의 공룡이 나타났고, 최초의 공룡이 나타난 이후에 이제 여러 갈래로 이제 갈라졌습니다. 공룡의 먼 친척들 중에 이제 악어, 익룡 이런 것들이 있고요. 공룡은 또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조반목, 하나는 용반목 이렇게 나누고요. 이건 좀 이따 또 다시 한번 알아볼 테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조반목은 이제 골반이 새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고, 용반목은 도마뱀의 골반을 닮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래프 요 분기도를 좀 보시면
용반목에 새가가 있죠. 조반목이 새의 골반을 닮았다 그러는데 새는 사실 용반목에 속하는 공룡의 한 무리입니다. 이건 이제 2편에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초기 공룡이 어떻게 생겼는지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에오랍토르라고 하는 초기 육식 공룡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 발견됐고 가장 오래된 공룡 중에 하나입니다. 약 2억 3천만 년 전에 살았던 육식 동물입니다. 에오라는 뜻은 새벽이란 뜻이고 랩터는 약탈자란 뜻입니다. 새벽, 그러니까 즉 공룡 시대가 태동하던 시기에 약탈자란 뜻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플라테오사우루스가 이 시대에 가장 컸던 공룡이었고요. 그다음에 아르헨티나에서 발견된 초기 육식공룡 헤레라사우루스가 또 육식공룡 중에서는 가장 큰 축에 속했던 공룡입니다. 뭐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발견됐으니까 스페인어식으로 읽으면 에레라라 해야겠지만 어쨌든 그건 뭐 넘어가고요. 트라이아스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이제 쥐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쥐라기 공원 아시죠? 쥐라기 공원 영화가 바로 이 시대에서 이름을 따왔는데요. 약 2억 년 전에서 한 1억 4,500만 년 전까지의 시기입니다. 이제 유럽의 쥐라 산맥에서 이름을 따와서 쥐라기라고 이름이 붙었고요. 이때부터 공룡들이 상당히 대형화되고 또 육상에 완벽하게 적응한 이제 대표적 동물로 군림을 하게 됩니다. 이 시기부터 이제 공룡의 형태가 점차 더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다양화되었는데요. 이제 쥐라기에 나왔던 대표적인 초식 공룡인 스테고사우루스를 보시면 이제 골판과 꼬리침이 발달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이 시기 초식 공룡 중에 또 마멘키사우루스 같은 공룡을 보게 되면 목이 엄청나게 길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이전 시대에서는 볼 수 없었던 특징입니다. 이제 백악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백악기 시기에는 공룡이 더 다양해지기 시작합니다. 공룡이 얼마나 진화를 성공적으로 했는지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 중에 하나가 이 푸시타코사우루스입니다. 푸시타코사우루스는 이제 백악기 초기에 어, 강룡류 일종입니다. 강룡류라 하면 이제 뿔이 달리고 이제 머리 뒤에는 풀이 달려서 멋진 트리케라톱스 같은 공룡인데 푸시타코사우루스를 보시면 지금 그런 특징이 하나도 없죠. 어, 유일하게 지금 언뜻 사진에서만 봤을 때 유일하게 똑같은 특징은 이제 앵무새 같은 주둥이입니다. 자, 이런 푸시타코사우루스 같은 아주 단순한 형태에서 매우 다양한 여러 강룡류로 진화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푸시타코사우루스 같이 단순한 형태 혹은 초기의 강룡류 중에는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코리아케라톱스라고 하는 공룡도 있습니다. 또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점차 공룡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공룡들의 생김새가 매우 다양해졌어요. 초식 공룡들 같은 경우에는 육식 공룡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 부위들이 더 발달을 하였고 육식 공룡들은 초식 공룡에 맞춰서 몸이 더 대형화되거나 아니면 사냥에 더 적합한 형태로 몸을 진화시켰습니다. 뭐 꼭 그렇진 않아요. 이미 아까 트라이아스기에서 나타난 헤레라사우루스만 해도 이미 엄청난 대형에다가 사냥에 상당히 능숙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쨌거나 백악기 때 이런 티라노사우루스만 보더라도 덩치가 훨씬 커지고 뭐 이제 머리도 엄청 커졌죠. 이런 특징들이 점차 더 두드러지게 됩니다. 이제 또 중생대 말로 갈수록 이제 또 다른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파키케팔로사우루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독특한 머리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방어용일까요? 과시용일까요? 이거는 퀴즈입니다. 다음에 한번 여러분이 상상의 나래를 펴서 맞춰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갑옷을 입은 공룡도 등장하게 되는데요. 육식 공룡으로부터 보호를 하기 위해서
거의 몸의 대부분 이제 겉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갑옷으로 둘러싸져 있습니다. 노도사우루스류 같은 이제 갑옷공룡은 꼬리 쪽에 이제 곤봉이 없는데, 이제 안킬로사우루스류 같은 경우에는 뒤에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커다란 곤봉 같이 생긴 꼬리 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걸로 아마 육식공룡이 다가오면 후려쳤겠죠. 공룡들은 상당히 생태계에 적응을 잘 했습니다. 뭐 사막 지역 그리고 극지방 이런 데서도 정말 잘 살았고요. 실제로 화석들도 많이 발견이 됩니다. 아마 극지방에 살았던 공룡들은 이제 햇빛 볼 일이 별로 없어서 빛을 많이 이제 수용하기 위해서, 시각을 위해 눈이 아주 컸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시는 라일리나 사우라나 이제 트로오돈류는 눈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공룡의 색깔을 현재는 알 수가 없어요. 가끔 이제 깃털 공룡 같은 경우에는 깃털에 이제 뭐 단백질 세포의 이제 색을 알 수 있다고는 하는데, 아직 뭐 이렇게 깃털이 없는 공룡들의 색깔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호색을 가졌을까요? 그건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일단 공룡에 대해서 아주 심플한 강연이었습니다. 이 강연 다음에 이제 두 번째부터는 어, 더 이제 자세한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